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황금돼지의 새해가 밝아온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어떠셨나요? 새해 계획 세운 것들 하나씩 실천해 가고 계신가요? 어느새 또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달부터 사서 읽었던 책 트렌드 코리아 2019 이 책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에도 이 트렌드가 있었죠. 트렌드 코리아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 10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또 많이 붐이 일었던 그런 단어들도 있었는데 2018년 소비 트렌드는요. 첫 번째 우리 가장 많이 기억하는 소확행이었죠. 어떠셨나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맞아.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행복.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2018년 경험했고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소비,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하다. 그리고 워라밸 세대, 언택트 기술, 나만의 케렌시아, 만물의 서비스와 매력이 자본이 되다. 미닝아웃,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 해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조금 유난히 더 많이 집중됐던 키워드는 소확행, 그 다음에 워라밸. 우리가 직장인들이 요즘 뭐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그리고 또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이 나만의 케렌시아, 그 나만의 공간이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몸소 느꼈던 트렌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황금돼지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10가지가 나왔죠. 자, 그 트렌드는 첫째가 컨셉을 연출하라. 자기만의 컨셉을 연출하라. 그래서 이 컨셉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SNS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마켓, 요즘 옛날 뉴트로, 필환경시대,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데이터 인텔리전스,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밀레니얼 가족,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그 다음에 매너 소비자, 이렇게 10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 전망이에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교수님들 전미영, 이향은, 최지혜, 이준영, 김서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이런 교수님들이 함께 이제 연구를 해서 내놓은 트렌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그 가장 이 트렌드들 중에서도 제 마음에 들어오는 트렌드가 사실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이제 제가 올해는 유튜브 방송을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컨셉을 연출하라. 여기에 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며칠 전에 가서 또 서점에 가서 이제 유튜브 관련 책도 또 한 권 더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컨셉을 연출하라.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 요즘 옛날 뉴트로, 레트로라 그래서 우리가 40대, 50대들이 그 향수, 그리움, 이런 걸로 해서 옛날 것들을 좋아했다면, 이 뉴트로는 그 옛날 것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은 10대와 20대들이 그들에 맞는,
현실적으로 그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트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감정 대리인이에요. 감정 대리인. 그리고 나나랜드, 자기만의 나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얘기인데, 이 나나랜드도 제가 되게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 많은 부분 중에서 오늘은 감정 대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 대리인, 우리가 뭐 일을 대행해주고 뭔가 맡기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내 감정까지도 대리인에게 맡긴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런 트렌드 키워드가 나왔을까? 어떻게 우리 감정까지도, 그거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감정도 대리인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대리인은요, 결국은 우리가 감정을 주문하게 되고,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주문할 수도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해 달라고 주문하고, 내 감정을 책임져 달라고 맞춰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당황스러운 조금 생각지 못한 그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 대리인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감정 대리인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감정 대리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첫 번째가 감정 대행인이에요. 감정을 대신 느껴주는 것. 여러분들의 감정을 대신 느껴준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감정 대행인. 이거는요, 대신 느껴주는 역할인데, 다른 사람이, 연애하는 감정. 그것을 통해서 대신 나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진한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것, 그것들을 내가 왠지 같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게 결국은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드라마를 많이 못 보지만 가끔 되게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드라마를 보면서 취했어요. 그 순간에는 제 감정을 잊어버리고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그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 상대의 감정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대행인,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감정을 대신 느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나도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는 못하고 누군가가 사랑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겠죠.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드라마가 끝나면,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오히려 더 공허함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대신 느껴져.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 통일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거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이런 말들을 나도 해야 돼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대신 내가 쓴 글인 것처럼, 내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정 대행인, 맞아요. 대신
감정을 느껴주는 사람들. 맞아요. 이렇게 감정을 대신 느껴준다. 그래서 감정 대행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대변인이에요. 감정 대변인은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도 대변인이 있고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누구 대변인이냐? 네가 그 사람 대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그러듯이 내 감정을 누군가가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감정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에세이에서 책을 보면서 아, 맞아. 내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내 감정이 맞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한다던가 그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표현해 놓은 감정을 통해서 맞아,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마음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 대행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대변인, 그죠? 감정 대변인.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감정을 대행해주는 사람, 대변해주는 사람. 그쵸? 대행해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 사람들이 느끼면 나는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고, 대변인은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좀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슬퍼요. 내 감정을 내가 느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대신 표현하게 만들고 대신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정말 많이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감정 관리인이에요. 내 기분을 맞춰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기분을 맞춰준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 대형 서점과 달리 이제 책 처방전을 해주는 그런 서점도 있대요. 책 처방전을 내준다. 고객이 오면, 서점에 오면 그 사람과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 서점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맞는 책을 지금 그 사람 상황에서는 이런 책이 맞아. 그래서 책을 골라서 일주일 안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주인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책을 골라서 보내주는 것. 그래서 이제 책과 편지를 택배로 받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그분이 서점 주인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태니 지금 상황에는 이 책을 읽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감정 관리인. 우리가 감정을 대리해준다. 감정을 대리해주는 세 가지에 감정을 대행해준다. 감정을 대변해준다. 감정을 관리해준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가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화나고 정말 속상한데 내가 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신 욕해주는 사이트, 대신 화내주는 사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감정 대리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좀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갈수록 또 마음들이 힘들어져 가는 시대에 이렇게 감정까지 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 물론 이런 것들로 직업이 창출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 10대, 20대 아이들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자기의 감정을 거의 SNS 상으로 이모티콘화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런 감정 대리인이라는 트렌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키워드가 돼서 또 이제 이 시대에 또 맞춰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감정 대리인 마지막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본부에는 언제나 라일리가 즐겁기만을 바라는 기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나 이런 감정이 오려고 하면은 그것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슬픈 감정이나 힘든 감정들을 경험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들도 거의 그러죠. 너는 좋은 것만 해. 힘든 거는 엄마가 다 해줄게. 라는 식의. 그래서 그런 힘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감정들이 오면 그것을 전혀 견뎌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근육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죠. 여기에서 갑자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그죠? 우리가 힘든 감정들도 겪어봐야 이럴 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견뎌낼 수 있구나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걸 전혀 경험해보지 않으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가 슬픔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야 기쁨이와 슬픔이는 힘을 합쳐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핵심 기억 구슬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쁨의 색과 슬픔의 색이 섞였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구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대리해서 맡기기보다는요, 정말 스스로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 내 감정을 찾아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언제 행복한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화는 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고 또 조절해 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는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여러분들은 감정 대리인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대행을 시킨다던가 대변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또 조절하는 그런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새해 시작한 지 딱 일주일 지났는데요. 자기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 돌아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닥토닥 힐링수다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